꼬마 빌딩도 똑같은 꼬마 빌딩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슬럼가나 이런 데 가서 꼬마 빌딩 사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꼬마 빌딩, 정말 미래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꼬마 빌딩,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꼬마 빌딩의 공실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출이 규제가 될 것이 두려워서, 즉 부도비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준비하시고 늘 미리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지, 미리 겁먹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포기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금융 전문가에서 부동산 투자가로 변신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꼬마 빌딩 건물주 되기의 저자 노병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책 출간 이래 20년 만에 신작,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는 꼬마 빌딩 건물주 되기 저자 노병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쏠쏠TV 운영자입니다. 신간에 대해서 몇 가지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할 것은 이 책을 쓰신 동기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무언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방향이나 또는 정확한 길라잡이 없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시류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어느 날 벼락거지가 되고 어느 날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된 그 문제점을 제가 짚어줌으로써 진정한 경제에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한 차원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질문 드릴 거는, 작가님의 첫 빌딩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쓰기 전에 다른 책들도 대동소이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실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꼬마 빌딩이 사서 리모델링해서 관리하는 과정을 몸소 겪고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됐고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 재산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대답은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이 돈 얘기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거 웃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인데, 돈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얼마다라고 표현하기는 참 못하고, 그러나 제가 꼬마 빌딩 구입자로서 성공담을 제 책으로 낼 수 있었다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꼬마 빌딩을 왜 가져야 되는지, 젊은 세대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하는 자부심으로 저는 상당히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돈이야 가름해 보시지만 않겠습니까? 꼬마 빌딩 한 채 얼마쯤 되는지.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연예인들의 꼬마 빌딩에 열광하고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실 얼마나 누가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 중에 자산 가치로 평가하기 가장 좋은 게 빌딩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빌딩 그러면 초고층 빌딩이거나 거대한 빌딩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자산 가치, 이름하여 꼬마 빌딩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나 또는 기타 유명 인사들의 꼬마 빌딩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자산 가치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아마 꼬마 빌딩이 아닌가 해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꼬마 빌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지금도 꼬마 빌딩 투자가 매력이 있나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신간 부자가 탄생하고 새로운 재벌이 만들어졌습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꼬마 빌딩도 똑같은 꼬마 빌딩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슬럼가나 이런 데 가서 꼬마 빌딩 사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꼬마 빌딩, 정말 미래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꼬마 빌딩,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꼬마 빌딩의 공실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꼬마 빌딩 대출 규제가 심해진다고 들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꼬마 빌딩 대출이 어려워질까요? 꼬마 빌딩에 대한 대출을 어렵게 만든다.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는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한 대출 규제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냐 불황이냐에 따른 통화 당국과 정책 당국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굳이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대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부동산이 과열 시기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있는 것이지 이 사실 또 시기가 좀 바뀌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대출은 정상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규제가 될 것이 두려워서 즉 부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준비하시고 늘 미리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지 미리 겁먹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포기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이름의 건물 한 채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병훈 작가님을 모시고 신간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꼬마 빌딩 건물주 되기 책에 담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